안녕 청담 친구들, 경영지원팀이야. 아직도 회계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품위서를 보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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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고민하는 직원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었어. 지금부터 아주 쉽고 빠르게 설명해 줄게. 졸지 말고 따라와. 먼저 품위서를 작성하려면 사용하려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겠지? 우리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본 예산 혹은 추경 예산을 수립하잖아. 여기서 우리는 수립된 예산을 쓰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 첫째, 총 예산을 초과하면 안 되고, 둘째, 지정된 세입과 세출 계정 및 세부 산출 근거에 의거해 사용해야 해. 셋째, 세입 기준별 사용 가능한 세출목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해. 왜냐하면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어떤 규정이냐면 예산의 종류와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 규정이 있는데 먼저 예산의 종류를 보면 본예산, 추경예산으로 정해져 있어. 본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예산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추경예산을 수립 후 사용해야 해. 그러니까 본예산 짤 때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잘 작성해 주길 바래.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는 편성된 총액과 세부 내역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또한 세입별 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하라는 의미야. 말은 어렵지만 처음에 내가 편성한 예산을 바탕으로 사용할 때 확인하면서 사용해주면 큰 문제는 없어. 세부 자료는 예산서나 경영지원팀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참고해 주길 바래.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추가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예산을 교부해 준 곳이 있다면 교부해 준 곳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하며 복지관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면 돼. 그리고 비지정원금 등 기관 자체 예산인 경우에는 자체 양식에 의거해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하며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면 돼. 마지막으로 편성된 사업비 예산 외 운영비, 시설비 등 추가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 계정 과목이 불분명하다면 경영지원팀에 물어봐. 공모사업비나 보조금처럼 1년 단위 반납의 의무가 있는 돈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용하는 게 우리 기관도 좋고 돈을 교부해준 기관도 아마 좋아할 거야. 그런데 기관 자체 후원금이나 사업 수입은 되도록 편성되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 자, 그럼 예산 과목은 어떻게 나뉘나 볼까? 예산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으로 나뉘는데 먼저 세입 예산을 보면 사업 수입, 보조금 수입, 후원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이 있어. 사업 수입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을 말하고 보조금 수입은 지자체나 공모사업 목적으로 받은 수익금을 말해. 후원금은 개인 및 민간단체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수익금, 전입금은 법인에서 받은 금액을 말해. 그 다음은 세출 예산이야. 크게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잡지출, 예비비가 있고 사무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로 나뉘는데 인건비는 급여와 관련 있는 계정 과목이고 업무추진비는 운영위원회 등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정 과목이야. 운영비는 전반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야. 사업비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정 과목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여러 사업들을 이야기하고 재산조성비는 비품, 토지, 장비 등 유지비 등을 이야기해. 큰 개념에서 예산을 어떻게 또 어느 계정 과목에서 사용하는지 이해가 됐어?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자료 3에서 4페이지에 파일을 잘 읽어보면 될 거야. 그럼 지금부터 자주 사용하는 보조금, 후원금, 사업 수입을 중심으로 알려줄게. 각 세입들은 앞으로 나오는 법률에 적용을 받고 각 법률에 의거하여 사용하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돈을 누가 줬나? 이것을 기준으로 가자고. 보조금은 누가 돈을 줬니? 지자체가 줬잖아. 그럼 지자체 지침 및 주무관과 논의하여 사용해야 해.
똑같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데 억울하니?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아니면 공부해서 공무원 해야지. 후원금은 위에서 개인 및 민간단체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수익금이라고 했지. 그중 후원 목적이 지정된 것이 지정후원금인데 지정후원금은 꼭 지켜줘야 할 사항이 있어. 지정후원금은 공문 혹은 지정기탁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지정기탁서를 작성할 때는 세출목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 두리뭉실하게 작성하면 비지정후원금 기준으로 나중에 보게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위에서 보조금은 지자체 마음이라면 지정후원금은 지정후원자 마음이야. 그러니 최초 사용할 때도 변경 사용할 때도 지정후원자에게 물어보고 서류로 승인받아야 해. 비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이야. 그러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용 기준을 만들었어. 개정 과목별 사용 가능 유무를 살펴볼게. 업무 추진비는 후원자 발굴을 위해서만 쓸 수 있어. 운영비, 사업비 모두 가능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비의 경우 이용자에 제공하는 사업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줘. 직원, 강사, 복무요원 등 관련 사항은 사업비로 볼 수 없어.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 등 일부 가능해. 사업 수입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말한다 했지? 보조금이 지자체 마음이고 지정후원금이 지정후원자 마음이라면 사업 수입은 사업 수입을 교부해주는 곳의 지침을 따라야 하고 담당자와 상의하여 돈을 사용해야 해. 그런 지침이 없다고 내 맘대로 돈을 쓰면 구청에서 또 뭐라 하거든? 그니까 사업 수입 지침이 없는 사업비는 1번, 2번, 3번 순으로 사용해야 문제가 없어. 자, 그럼 본격적으로 품위서를 작성해 볼까? 오늘은 세입 예산 과목 중 비지정 후원금을 사용해서 사업비를 지출해 보도록 할게. 빈칸을 채워볼까? 개정 과목이 어려운 친구들은 경영지원팀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활용하면 쉽게 쓸 수 있어. 앞에서 알려준 수립된 예산 총액과 세부 산출 근거에 의거하여 써야겠지? 결제를 받으려면 붙임 문서를 눌러서 증빙을 붙여줘야 해. 증빙의 경우 대외적 증빙과 대내적 증빙으로 나뉘게 되는데 대외적 증빙은 반드시 받아야 하며 대내적 증빙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첨부해야 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를 말해. 이 4개 중 한 개는 꼭 받아야 해. 만약 받지 못한다면 거래는 하지 말아줘. 물론 있어. 비영리 기관은 적격증빙 발급이 불가능해서 각종 협회비, 티켓 구매 등 기부금 영수증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결연, 희망원돌,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공문이나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대체하기도 해. 자세한 건 교육자료 11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해줘. 여기까지 완료됐다면 끝이야. 잠깐! 결제가 나면 품위서를 막 수정할 건 아니지? 한번 확인 후 결제 상신해야 하는데 지출의 명령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결제가 승인되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실행해야 해. 체주사항, 산출 근거, 금액, 입금 방법, 목적 등 내가 지출할 목적과 명확히 맞는지 확인 후 결제를 상신하자. 자, 여기까지 쉽고 빠르게 간단한 회계 교육이 진행됐어. 세부적인 모든 법령과 범위를 다 담을 순 없지만 오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숙지하면 좋겠어. 자세한 건 같이 첨부된 교육 자료를 활용하길 바래. 다음번에는 심화과정 교육 영상으로 돌아올게. 안녕, 또 만나.